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정신없는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0.02%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코스피 지수는 이렇게 하락으로 출발했고 장중에 잠깐 상승 전환이 되었으나 결국 종가는 하락으로 마감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오늘은 중국의 수도죠. 상하이가 전면 봉쇄에 들어가고 테슬라의 중국 공장이 가동이 중단된다라는 악재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피와 코스닥을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내일 한국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4시 52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까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이라서 아직 다우와 나스닥 그리고 유럽 증시가 개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증시를 먼저 살펴보시면은 자, 오늘 아시아권 증시는 대부분 이렇게 보합세를 보이며 마감이 되었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도 한국과 비슷하게 0.07%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으며 지난주부터서 8거래일 이상 상승이 나왔던 일본의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이렇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아시아권 증시에서 대만 다음으로 두 번째로 하락률이 제일로 컸으며 대만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이렇게 마이너스 1.74%나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특히 대만 증시 같은 경우에는 대만의 삼성전자라고 불리는 TSMC가 이렇게 2.34%나 하락이 나왔죠. 자, 대만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2월달 실업률 지표가 공개가 되었었는데 그로 인해서 대만의 경기 침체 우려가 예상되고 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만 시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약 3주 동안 외국인 투자자는 169억 달러의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이는 2018년 리먼 사태 이후로 최고 규모입니다. 자, 대만 증시에 자금이 빠지면서 한국 증시로 자금이 들어오는 그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전쟁으로 인해서 MSCI 지수에서 퇴출이 되었다. 그래서 러시아 증시의 자금이 한국으로 들어온다. 얼마? 8조. 이런 뉴스도 전부 다 가짜였으며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 투자자는 이렇게 한국 시장을 연일 매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매수라고 찍혀있는 금액들은 삼성전자와 삼성 SDI 그리고 셀트리온의 블록딜 물량입니다. 그래서 여기 찍힌 매수는 당연히 매도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정말 큰 뉴스가 나왔죠. 바로 중국의 상하이가 봉쇄된다는 뉴스입니다. 자, 불과 여러분 5일 전까지만 해도 중국의 선전시가 이렇게 봉쇄 조치가 내려졌었죠. 자, 중국의 선전시 봉쇄 뉴스가 나온 다음에 국제유가는 130불에서 100달러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다시 이렇게 국제유가는 상승이 계속되는 모습이 나와줬죠. 자, 그렇다면은 선전시보다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중국의 상하이가 봉쇄된다라면은 국제유가는 또 어떻게 될까요? 자, 상하이는 다음 달 5일까지 도시를 순차적으로 봉쇄할 계획을 SNS를 통해서 전파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람들은 생필품을 사기 위해서 슈퍼마켓으로 달려갔고 슈퍼에는 지금 먹을 거나 생필품이 전혀 없다라는 이런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자, 저런 뉴스가 나오니까 당연히 여러분 110불을 돌파했던 국제유가는 이렇게 3.67% 하락이 나오면서 오늘 또 국제유가는 다시 110불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장이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중앙에너비스는 마이너스 3% 이상 하락이 나왔고 한국석유 역시 장 초반부터서 이렇게 마이너스 4% 이상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왜 정유회사 주식인 S-오일은 오히려 주가가 하락이 안 나오고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을까요?
자,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장이 개장되기 전부터서 이렇게 하나금융투자에서 유가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수혜를 볼 것이다 레포트가 나오면서 아침부터 이렇게 S-오일은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특히 아침부터서 이렇게 JP모건이 대량으로 매수하는 거 보고 약간의 의심이 들었는데 JP모건은 꾸준하게 S-오일을 종가까지 풀 매수를 했죠. 이렇게 JP모건이 매수를 하면서 외국인 창구의 수량이 여기에도 잡혔는데 자 장중 추정치를 보시면은 JP모건이 매수한 게 10시까지 잡혔어요.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들어오면서 기관이랑 외국인 투자자가 동시에 잡혔거든요. 자, 여러분 외국인 창구 같은 경우엔 JP모건과 골드만만 들어온 걸로 보이지만 실제로 외국인 창구는 신한투자하고 JP모건 이렇게 두 개입니다. 그리고 한국증권과 KB증권 같은 경우에는 기관 창구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삼성증권이 중간에 파는 걸 보고 이거 연기금이라던가 다른 애가 파나 싶었더니 기타법인 살짝 판 것 빼고는 솔직히 매도가 없었고 여러분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지금 S-오일의 차트를 보세요. 아니 중앙에너비스라던가 한국석유 다른 애들 다 갈 때는 주가가 고점도 못 뚫고 요렇게 하락하더니 다음 분기 실적이 좋을 것이다 요런 레포트 하나에 갑자기 뒤늦게 사춘기가 온 것처럼 오늘 이렇게 플러스 6.18%나 상승이 나왔죠. 아니 반면에 SK이노베이션 역시 정유소로 운행하고 있고 정유주인데 고작 1.94%밖에 상승이 나오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중국의 상하이가 봉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테슬라의 공장이 문을 닫아요. 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정유 산업이 80%고 나머지 20%가 자동차 배터리 산업인데 이렇게 테슬라가 공장 운행이 중단이 된다라는 거는 악재 중에 악재입니다. 자, 그래서 아침부터서 전기차 관련주는 개파락으로 출발했고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이렇게 마이너스 2.69%나 하락하고 있었죠. 또한 코강기 관련주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아침부터서 3% 이상 빠지면서 모든 전기차 부품과 관련주들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SK이노베이션은 이런 날에도 플러스 1.94%나 상승이 나온 거예요. 아니 여러분 어제까지 제가 영상을 만들 때까지만 해도 저런 뉴스도 없었고 특별하게 전기차 관련주에 악재가 없었는데 장이 개장되기 전부터서 저런 악재 뉴스가 나오니까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저런 악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침부터서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을 풀 매수를 했죠.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의 발행과 다르게 에코프로라던가 혹은 전기차 관련주들은 중요한 포인트에서 따로 반등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지난주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5일선이 깨졌지만 11선과 볼린저 중앙선이 살아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자마자 요 볼린저 가운데선과 11선을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까지 빠졌지만 반등폭이 1%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다운 반등이라고도 할 수가 없고 프로그램이 단 한 번도 장중에 매수로 돌변한 적이 없고 매도세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이럴 땐 들어가면 절대 안 되죠. 자, 반면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5일선만 터치하면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이 종목을 매수하신 개인 투자자분들도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아침부터서 이렇게 5일선 터치 반등 나오겠지 하고 샀더니 오히려 종가까지 마이너스. 그래서 수급을 보시면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 에코프로 전부 다 개인 투자자만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내일 에코프로 주식이 오르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테슬라가 급등하는 거.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시간의 단일가에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이너스 0.53% 정도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장중에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상승으로 돌변하면서 테슬라 역시 상승으로 마감될 가능성도 있지만 자, 지금 어떤가요?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런 악재 뉴스가 나와도 1% 이상 상승 중이에요. 자, 그런데 유럽 증시가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이유는 3일 동안 이렇게 유럽 증시는 조정이 왔기 때문에 지금 1.5% 정도 반등이 나온 거는 어떻게 보면은 세계 증시 키 맞추기에 불과하죠. 반면 다우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라던가 독일과 다르게 이틀 연속 이렇게 상승이 나왔고 상승폭 역시 지금 일주일 동안 몇 프로가 올랐습니까? 5% 이상 지수 자체가 상승이 났어요.
반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박스권 상단도 아닌 하단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이번 주 증시가 그렇게 기대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증시가 이번 주에 조정을 주고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상하이 봉쇄가 뜨면서 되게 지루하고 재미없는 증시가 될 것 같은데 오늘 아침 뉴스입니다. 자, 이번 주 증시 최대 2,800을 돌파할 수 있다. 아니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2750도 제대로 돌파를 못해가지고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뜬금없이 갑자기 5일 만에 2800을 돌파한다라는 거는 솔직히 좀 욕심이 아닌가요? 여러분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의 국채금리가 52주 신고가를 돌파했어요. 여러분 미국의 국채금리가 상승이 나오면은 원달러 환율 역시 상승이 나오고 달러 환율이 오르면 외국인 투자자가 환차익 때문에 국내 주식을 더 팔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피와 코스닥을 매도했습니다. 물론 선물 같은 경우에는 6천억 정도 순매수했지만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가 선물을 매수했다고 해도 현물을 매수하긴커녕 그 다음날 다 판 적이 많지 선물 매수가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지수가 박스권 상단을 뚫으면서 올라간 적 자체가 없습니다. 박스권 상단을 뚫어주려면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의 어마어마한 매수가 들어오던가 아니면 외국인 투자자하고 기관 투자자가 주식을 별로 안 팔아야 돼요. 하지만 기관 투자자도 최근에 주식을 거의 매수한 적이 없으며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블록딜을 제외하고 지금 3월에 4조 원 이상의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의 변화라던가 달러 하락이라던가 혹은 양호한 경제지표 어떤 거 하나 좋은 게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코스피가 2800을 이번 주에 뚫을 것이다. 이건 좀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번 주에 코스피가 2800을 갈 만한 이유가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가 되고 원자재 가격이 높은 변동성을 보였지만 차차 낮춰질 수 있다. 뭐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오를 거라고 하는데 글쎄요. 삼성전자 블록딜 이슈도 있고 코스피에서 지금 우리 증시를 확 이끌어줄 만한 주식이 현재는 별로 없잖아요. 반면에 여러분 SK 하이닉스라던가 삼성전자가 지금 상당히 불안한 게 이번 주 30일 날 미국의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을 발표해요. 자, 만약에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예상 외로 기대치 이하 실적이 나올 경우에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는 또 한 번 추락할 수 있는데 이런 와중에 또 다른 이벤트가 있어요. 3월 30일에는 또 여러분 삼성전자의 분기 배당 마감일이에요. 삼성전자 주식의 분기 배당을 받으려면 여러분 내일이죠. 3월 29일까지 매수를 해야지 분기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저는 여러분 여기에 지금 이렇게 매수로 잡혀있는 기관이 분기 배당을 받기 위해서 삼성전자를 매수했나 생각하고 삼성전자의 수급을 살펴봤는데 역시나 단타의 제왕 금융투자가 이렇게 삼성전자를 매수했습니다. 하지만 연기금을 포함한 다른 기관들은 전부 매도했기 때문에 오늘 기관은 최종적으로 매도로 잡혔고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분기 배당을 노렸으면 오늘과 그리고 내일 집중적으로 삼성전자를 매수해야 되지만 이미 지난주에 홍라이 씨의 삼성전자 주식을 블록딜 매매를 통해서 싸게 매수를 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는 굳이 비싼 가격에 삼성전자를 지금 매수할 필요가 없죠. 블록딜 가격이 66,800원이기 때문에 지금 가만히 있어도 블록딜 물량은 수익일 것이고 하루만 더 버티면 배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성전자 분기 배당 때 확 던져버리려고 지금 공매도가 별로 없구나. 이게 뭔가 좀 이상했어요. 공매도 숫자가 너무 다르잖아요. 어떻게 여기 자릿수가 4개밖에 안 돼. 평소엔 5자리였는데. 그런데 지금 일부러 블록딜이 이뤄진 다음에 계속 공매도 수량이 너무 적길래 제가 달력을 자세히 봤어요. 3월은 30일까지밖에 아닌가 이렇게 착각을 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손등을 자세히 보시면은 1월달, 2월달, 3월달 이렇게 볼록 튀어난 달은 31일까지 있고 보통 내려가는 달 같은 경우에는 30일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제가 3월이 30일까지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오늘 외국인 투자자가 삼성전자 매수해야지 배당을 받을 수 있고 기관 투자자도 오늘 삼성전자를 매수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내일까지였고
SK 하이닉스도 반도체 주식인데 삼성전자 못지않게 주가가 못 오르더군요. 오늘 같은 경우엔 이렇게 JP 모건이 아침부터 사고 UBS가 사길래 이렇게 상승하나 싶었더니 바로 JP 모건이 그대로 팔아버리고 USB도 이렇게 팔고 튀었죠. 프로그램 매수를 보시면 아침 이렇게 10시 반까지 매수가 들어오길래 삼성전자를 팔고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SK 하이닉스를 사나 요렇게 생각했지만 네, 보시면은 2시 이후에 SK 하이닉스를 올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2800을 뚫으려면은 삼성전자 아니면 SK 하이닉스 혹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야 되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이 오늘 매수했지만 테슬라 공장 이슈로 인해서 개인이 많이 매도했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나마 코스피와 다르게 코스닥 같은 경우에 지난번 여기 저항대를 뚫고 지금 올라온 상황인데 여러분 코스닥이 천스닥까지 가려면 아직 한참 남았고 천스닥 이전에 일단은 950포인트를 돌파해야 되는데 950포인트가 돌파를 하려면은 요 제약주 중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던가 셀트리온 제약 요런 애들이 가거나 아니면은 HLB 요런 시가총액 상위주가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20위까지 다 보세요. 한 종목도 빠짐없이 전부 다 올킬 하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블록딜 이슈가 있어서 지금 못 가고 있고 에코프로 BM과 LNF는 테슬라 이슈 때문에 내리고 있으니까 코스닥의 대표 주자들이 전부 다 죽고 오히려 잡주 쪽으로 쏠리면서 남선알루미늄 우선주, 이낙연씨 테마주 요런 애들이 상한가를 가고 놀고 있죠. 저는 여러분 장 막판에 갑자기 남선 알루미늄 이런 주식이 움직이길래 알루미늄 가격이 폭등했나? 한번 뉴스를 살펴보니까 자 보시면은 전혀 상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알루미늄 대장주 같은 경우에 여러분 조일 알루미늄 아니면은 대오AL, PJ메탈 요런 애들인데 남선 알루미늄이 먼저 상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후발주자 알루미늄 관련주가 움직이더군요. 일단 남선 알루미늄 우선주 같은 경우에 갑자기 11시 때 상한가를 가더니 남선 알루미늄 역시 갑자기 11시 때 이렇게 상한가를 말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후발주자들이 칙칙폭포 열차가 출발을 하면서 요렇게 상승이 나왔죠. 11시 때 남선 알루미늄이 상한가를 가다가 상한가가 풀리니까 3등주인 조일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상승이 나왔다가 오히려 하락하는 척하고 또 상승 나왔다가 결국에는 고점 대비해서 9% 정도 하락하면서 오늘 11.70%로 하락이 나왔는데 남선 알루미늄이 급등이 나왔다? 혹시 낙연이 형 서울시장 출마하나? 뉴스를 찾아보니까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럼 혹시 낙연이 형 경기도지사 출마? 그런 이야기도 또 없네요. 아니 그렇다면 도대체 남선 알루미늄은 뭐 때문에 저렇게 상한가를 갔지? 쌍용차? 자 여러분 어제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자 에디슨 EV가 지난주 금요일날 시간의 단일가에서 하한가를 갔다. 왜? 감사 보고서를 제출을 안 했고 쌍용차를 인수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돈을 납부를 안 했다. 근데 마감 기한일이 25일 지난주 금요일까지였다. 자 그래서 에디슨 EV는 오늘 이렇게 하한가를 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에디슨 EV의 친구 UNI 역시 이렇게 하한가를 갔어요. 자 UNI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이렇게 상한가를 갔었습니다. 상한가를 간 이유가 에디슨 EV가 쌍용차를 인수하는데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계열사인 UNI를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할 것이다. 이러한 뉴스 때문에 UNI가 이렇게 점상을 몇 번을 갔습니까? 2번 갔고 상한가를 한 번만 간 게 아니라 1, 2, 3, 4, 5, 6, 6 상한가를 찍었다가 풀리면서 지금 완전히 개판됐습니다. 아니 UNI도 그렇고 에디슨 EV도 그렇고 만년 적자인 회사인데 그냥 딱 봐도 상패 시즌 한 달 전에 불꽃슈 통키처럼 불꽃슈도 한번 쏘고 상패될 예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여러분 적자 기업은 적자 기업끼리 인수합병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본인보다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은 인수할 여력이 거의 없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런데 쌍용차 사건처럼 우리나라에는 적자 기업들이 다른 적자 기업이라던가 혹은 법원에 희생 절차 신청하는 회사를 본인들이 인수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대표적으로 작년에는 쌍방울이 이스타항공을 인수한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지만 그건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저런 새빨간 거짓말처럼 이렇게 뉴스가 나오자마자 새빨간 양봉이 나오면서 쌍방울은 상한가를 갔습니다. 하지만 인수합병이 불발이 되고 쌍방울의 주가는 이렇게 지폐주에서 다시 동전주로 돌아오고 말았죠. 그뿐만이 아니죠. 쌍방울 말고도 하림, 닭고기 회사가 갑자기 이스타항공을 인수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하림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본인들 영업이익도 이렇게 마이너스가 연달아서 찍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나마 영업이익이 좀 나왔지만 저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재무제표가 부실했기 때문에 오히려 쟤네도 인수를 포기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당연히 쌍방울처럼 하림도 저런 뉴스를 띄워놓고 주가를 확 끌어올렸다가 인수 불발로 다시 급락이 나왔죠. 자, 그리고 예전에 이 영상에서 기업 사냥꾼 이야기를 해드렸죠. 상폐가 될 만한 회사를 헐값에 사들여서 요렇게 사진 몇 장을 찍어놓고 상한가 랠리를 펼치는 주식들이 상당히 많다. 자, 이 뚱뚱한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팍스넷 대표인데 요 아저씨는 고성홍 씨라는 분인데 이분이 매수한 회사들 같은 경우에 전부 다 상장 폐지가 되는 아주 기막힌 우연이 계속되시는 분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분명히 장담했잖아요. 저 아저씨는 무슨 회사를 사든 다 상폐됐다. 팍스넷도 분명히 상장 폐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로 여러분 팍스넷은 상장 폐지가 됐죠. 그리고 지금 주식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런 M&A 기업 사냥꾼 아저씨들이 주식을 사면은 잠깐 뉴스를 확 띄워가지고 주가를 엄청나게 급등시켜. 그리고 상장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적자 기업이 적자 기업을 인수할 때는 본인들의 지분이 가치가 무슨 300억이다 400억이다 해가지고 막 400억의 인수 500억의 인수 요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건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눈에 보이는 허울일 뿐입니다. 요렇게 인수가 대단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사진 한 장 찍어 놓은 다음에 주가 올려놓고 장난치고 튄다고. 제가 여러분 한 4개월 전인가 5개월 전인가 이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를 했었죠. 이거 구도도 이상하고 나중에 여러분 만약에 쌍용차 인수가 불발이 될 경우에는 이건 진짜 사기 사진의 일부가 될 것이다. 특히 여러분 작전주와 사기치는 기업들은 수시로 사명을 변경하죠. 세미시스코는 갑자기 에디슨 EV로 사명을 변경했었죠.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감사 보고서도 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아마도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와 역시 K주식은 예측 범위에서 전혀 예상이 틀리질 않아요. 차이나 그레이트 중국 주식 이거 상장 폐지될 수 있으니까 사면 안 된다. 지금 없어진 주식이죠. 상폐됐어요. 신라젠 같은 경우에도 수상한 상한가다. 이거 여러분 막판 불꽃 쇼고 상폐될 수 있어요. 2년 전에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상폐 심사 들어갔죠. 특히 여러분 도둑이 제발 저린다라고 해야 되나요? 저는 이거 상폐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언급하는 회사들은 회사 대표라던가 회사 담당자들이 항상 연락이 와. 메일이 오거든요. 근데 난 그걸 무시해. 그리고 난 다음에 몇 년 뒤에 보잖아요. 진짜 상장 폐지돼 있어. 오늘 정리매매가 진행 중인 한푸 역시 예전에 제가 담당자한테 메일을 받았던 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었죠. 근데 역시나 상폐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얘는 시간의 단일가에서 50%나 올랐지만 이런 정리매매 종목은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 어제 영상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한국가구 같은 경우에는 NX와 함께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갔다. 하지만 NX도 지금 고점에서 물린 분들이 많아서 저항대가 많고 한국가구 같은 경우에도 내일 상한가를 가도 9,000원대 물리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얘는 상한가를 가도 풀리고 절대 아침에 급등한다고 따라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러분 아침부터서 한국가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점상으로 시작했고 시간의 매수 잔량이 8,000원짜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00만 주가량이 있고 두 번째로 상한가에는 어이구야 여기보다 9배 더 많네요. 900만 주가 이렇게 쌓여있네요. 자,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상한가가 풀리면서 하방 VI를 찍고 급락이 나와버립니다. 자, 여러분 현대사료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단일가에서 이렇게 상한가를 보내놓고 그 다음날 점상을 보냈습니다. 자, 이런 패턴을 보면은 지금 손실이 많고 너무 마음이 급하신 분들은
현대사료처럼 얘도 계속 상한가 잠그고 위로 올라가는 거 아니야? 생각하면서 상한가에다가 물량을 걸어두시는 분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얘는 오늘 아침에 상한가로 출발했고 종가가 플러스 15%니까 고점에서 추격 매수했으면 마이너스 15%입니다. 거기다가 지난주 시간에 다닐까에서 급등이 나왔던 LIS? 이 녀석은 사기꾼 기업이죠. 지난번에 8,000원짜리 주식이 갑자기 13,550원까지 올랐는데 이때 무슨 공시를 했습니까? LIS가 갑자기 태국에다가 1조 원 규모의 마스크를 판매한다. 계약 체결했다라는 구라를 쳤죠. 자,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상폐가 돼도 이상하지 않은 회사고 요렇게 과거에 태국에 1조 원 규모의 마스크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을 했다. 이게 구라로 밝혀진 회사라서 절대 급등이 나와도 매수하면 안 되는 회사입니다. 실적만 봐도 상장 폐지가 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회사이기 때문에 요런 회사 같은 경우에 보통 먹튀를 하는 경우도 나오죠. 오히려 여러분 시간의 단일가에서 급등이 나오거나 하한가를 가거나 그런 종목을 보는 게 아니라 지난주 영상에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음봉으로 빠졌지만 얘는 최근에 5일선만 터치하면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볼린저 가운데선만 터치하면 반등이 나오고 개인 투자자분들을 질려버리게 만든다면 올라오는 거니까 오히려 지금은 저런 잡주보다 1%, 2%를 먹어도 제대로 된 종목으로 먹는 게 낫다. 자, 주성 엔지니어링 오늘 4.21%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중에는 7.46%까지 올랐는데 자, 보시면 어떤가요? 5일선이 깨지자마자 바로 반등이 나왔어요. 자,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아침에 5일선 밑에다가 예약 매수를 걸어두신 분 빼고는 솔직히 체결이 안 됐습니다. 장 시작하자마자 하락이 나오면서 바로 체결되자마자 올라갔는데 요게 여러분 장 초반에 잠깐 아주 몇 초 동안만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밑에다가 걸어놓지 않은 이상 절대로 체결이 안 됐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 저렇게 주성 엔지니어링처럼 실적주 카카오라던가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반등이 시작되면서 얘네들은 절대 쉽게 죽지 않는다. 왜? 주가가 급등이 나왔을 때 밑에서 거래량이 이만큼 터졌기 때문에 쉽게 죽지가 않고 나가려면 어느 정도 주가를 더 띄운 다음에 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지금 카카오도 보세요. 5일선만 터치하면 반등이 나오고 5일선 깨지면 다음날 반등이 나오고 11선 터치하면 반등이 나오고 11선 깨져도 반등이 나오고 이번에 또 11선 깨지니까 반등 나오고 요런 식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의 심리가 상당히 강한 종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2.38%까지 빠졌는데 종가는 보합으로 말아 올렸죠. 저는 이렇게 음봉으로 내려오거나 아니면 밑에 깨지지 않는 이상 절대 매수 안 합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가지고 옛날에 이런데 터치하면은 매수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요즘에 아까 보셨다시피 장 초반 10분 내에 잠깐 빠졌다가 바로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시작부터서 예약 매수를 걸어놔야 돼요. 여기서 예약 매수는 여러분 장 초반에 동시효과 때 매수하는 걸 예약 매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전날에 가격을 정해놓고 HTS에서 예약 매수하는 거 그걸 예약 매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최근에 현대 때문에 휴림 로봇이라던가 로봇 관련주가 최근에 또 한 번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자, 지난주였죠. 현대차 주주총회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정의선 회장이 나와가지고 현대차는 신사업으로 로봇 사업을 하고 있고 로봇 관련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 자동차 관련 이야기를 안 하고 로봇 관련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주주총회가 끝난 다음에 현대차의 주가는 약간 상승이 나왔지만 그대로 다시 횡보를 하면서 주가가 지지부진한데 현대차 로봇 관련주 휴림 로봇이나 이런 애들은 주가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21%가 올랐던 휴림 로봇은 오늘도 이렇게 22.29%나 상승이 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현대하면 휴림 로봇이 아니라 현대무벡스가 생각나야 되는데 현대무벡스의 주가는 오늘 마이너스 2.93%나 하락이 나왔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틀 전에 이미 9.29%나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 자리는 여러분 어떤가요? 지난번과 똑같이 5일선을 터치하면 다음날 이렇게 1% 이상 반등이 나왔는데 오늘도 만약에 이 자리에서 샀으면 내일 또 1% 이상 반등이 나올까요? 이미 시간의 단일가에서 현대무벡스 같은 경우에는 1%의 갭이 떴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말씀드린 심택, 주성 엔지니어링 전부 다 요렇게 5일선 부근에 예약 매수를 했으면은 아침부터서 무조건 수익을 챙길 수 있었어요. 물론 수익률은 다른 주식보다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먹어봤자 1%, 2% 아주 소소한 수익이지만 TBC라던가 이런 종목을 어제 막 종가 베팅을 하거나 아침에 막 급등했을 때 따라 들어갔으면 더 먹었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지만
제가 요 지수 고점 요 박스권에서는 그냥 보수적으로 매매하면서 잡주를 매매 안 하고 최대한 뭐 실적주라던가 변동폭이 적은 주식을 매매하는 게 손실률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요런데 꼭대기에서 뭐 이상한 상한가 가는 거 잘못 따라잡았다가 3월달 상패 시즌에 상패 한번 당하거나 급락 맞아버리면은 진짜 여러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반기문 씨 테마주도 반기문 총리설 뉴스 나온 다음에 잠깐 상한가 가고 그 위에서 다 빼버렸죠. 거래량이 밑에서 너무 많이 터져가지고 상한가 갔을 때는 진짜 꼬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10%가 내렸는데 지금 뭐 정치 테마주 총리설 나오는 뉴스 나오는 그런 종목 잘못 들어가다 깨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은 지수 고점에서 그냥 평범한 종목 들어가가지고 깨져도 손실률이 적게 그냥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1번 적자 기업은 적자 기업 인수전에 참가 후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할인가 쌍방울 에디슨 EV가 어떤 기업에 인수를 한다 이런 뉴스를 뿌리고 주가를 확 끌어올렸었죠. 그런 뉴스를 뿌린 다음에 먹튀하고 나르는 회사들이 매우 많은데 적자 회사가 적자 회사를 인수해봤자 적자만 더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말도 안 되고 저렇게 상장 폐지가 되거나 혹은 다 쓰러져가는 기업만 인수하는 저승사자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회사를 인수하면 100이면 100 대부분 상장 폐지를 당하기 때문에 기업 인수 전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프로필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래요. 자, 두 번째 상하이 봉쇄 뉴스가 나와도 세계 증시는 그렇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홍콩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생각보다 증시가 많이 빠지지 않았죠. 오히려 상하이 종합지수라던가 대만도 그렇고 한국도 장 후반으로 가면서 하락폭을 축소했는데 이건 아마 학습 효과겠죠. 지난번 선진 씨가 봉쇄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부터 반등이 나온 것처럼 이번에도 또 증시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한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수가 올라가는 척하다가 지수를 반대로 빼버리는 경우도 쉽게 나올 수 있으니 꼭 주의하시고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밑에서 일주일 이상 반등이 나온 상황이라서 지금은 좀 증시가 불안할 수 있으니 꼭 주의하도록 하세요.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를 후원해주실 수 있는데 임철님 후원 3만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